안녕하세요, PS입니다. 전장 패치 2.0이 적용된 이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전장을 플레이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의 시즌이 바뀌는 대규모 패치를 진행한다 하면 기존 하수인 구성은 유지한 채 새로운 종족을 추가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새로 나온 강력한 종족의 승리 공식만 알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기존에 있던 상당수의 하수인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메커니즘을 곁들인 많은 양의 하수인들이 추가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메타 파악, 승리 공식 파악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새로 나온 메커니즘인 복수 하수인들을 중심으로 굴려나가는 스노우볼 메타가 지속되면서 이미 불리해진 상황을 뒤집는 게 더욱 어려워지고 나 또한 복수 하수인들을 활용하여 소위 트럭을 만드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이전 시즌 반사 로봇을 중심으로 한 기계 순방덱을 익숙하게 다루던 분들은 더욱이 적응에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전장의 메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필드의 지향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장을 뒤흔들고 있는 복수 효과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한 마리만 죽어도 발동하는 조류의 친구부터 5마리가 죽어야 발동하는 쌍엄니 토니까지 있습니다. 아군 하수인이 N마리 죽을 때마다 해당 효과를 발동하는 능력이죠. 전장은 최대 7개의 하수인으로 전투를 하는 만큼 복수 키워드의 발동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악마, 기계, 야수 종족의 하수인들은 죽음의 메아리, 환생을 통해 2배, 3배의 개체수를 늘려나가 쉽게 복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수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는 종족, 그렇지 못한 종족의 티어가 명확하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지, 가장 보편적인 승리 공식은 무엇인지 이제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파괴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필드입니다. 이름에 언급된 것과 같이 5성, 6성 하수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성 하수인인 성급한 파멸의 예언자가 키가 되는 필드입니다. 성급한 파멸의 예언자 효과를 먼저 살펴볼까요? 무작위 악마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지난 시즌 처음 정령이 등장하고 난 뒤 우리는 5성 신령이라는 하수인 하나 때문에 게임이 터지는 것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5성 발견 하나로 게임의 승패가 갈린다, 대깨 오발해서 신령 찾자 라는 말이 나오곤 했었죠. 그만큼 당시 정령의 밸류가 높았었고 신령이 죽기만 하면 정령을 한 장 공짜로 준다는 메커니즘은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급한 파멸의 예언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3개의 하수인이 죽을 때마다 무작위 악마를 획득하는 효과, 수치만 보면 하수인 6마리만 죽어도 신령의 2배 가치를 냅니다. 그것도 3코어 하수인이 말이죠. 그리고 현 메타에서 악마의 밸류 또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턴에서 8턴까지 상점에 파멸의 예언자가 등장했다면 내가 어떤 필드를 구성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구매하여 필드에 넣은 뒤 파멸의 예언자의 복수 조건과 어울리고 악마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성가신 인프, 악마간수, 고리조련사, 거대불 악마와 같은 하수인들을 획득해 악마 종족의 필드를 완성시키는 운영입니다. 악마 종족의 성장 하수인인 거대불 악마, 우르줄, 굶주린 지옥박쥐로 필드를 이후에 채우고 악마 하수인을 꾸준히 내며 최종적으로 맥스나 헌신정의 영웅, 리븐데어로 필드를 완성시키면 1등까지도 할 수 있는 운영입니다. 다른 운영에 비해 랜덤성도 현저히 낮고 악마 도발 하수인들이 안정적으로 복수 효과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이 운영의 키 하수인은 성급한 파멸의 예언자 단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악마가 벤이거나 성급한 파멸의 예언자가 없을 때 당장 가장 빠르게 필드를 구성할 수 있는 종족입니다. 저레벨 하수인으로도 죽음의 메아리를 통해 개체수를 늘리는 게 가능하죠. 3, 4성 기본 복수 하수인을 이용해 빌드 전환도 가능하며 5성 엄마곤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빌드업은 순방을 보장할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1등을 할 수 있는 최종덱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2, 3등 정도의 순방을 목표로 한다면 맞출 수 있는 형태가 더욱 다양해집니다. 먼저 1등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빌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폴짝 개구리의 죽음의 메아리를 이용해서 야수들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필드입니다. 한번 발동할 때마다 리문데어를 통해 죽음의 메아리 개수가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론상 완벽하게 싸운다면 10만을 넣는 스탯의 하수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키운 하수인으로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천상의 보호막과 독성이 발려있더라도 토큰이 계속해서 출현해 막을 수조차 없습니다. 다만 리븐데어가 먼저 잘릴 경우 필드가 급격하게 약해지기 때문에 잽 방지를 위한 혈석 투자나 맥스나와 같은 야수를 필드에 넣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앵무를 쓴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야수들의 환생 부여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맥스나나 히드라와 같은 하수인의 환생이 없다면 폴짝 개구리가 중매로 넘어다니는 횟수가 지나치게 적어져 앞에서 설명드렸던 필드보다 훨씬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환생 맥스나가 필드에 2개가 있다면 폴짝 개구리 버프가 다른 하수인들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미 맥스나의 독성을 이용해 상대 하수인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맥스나 환생으로 상대의 3, 4개의 하수인을 줄이고 넘어간 버프로
상으로 히드라가 상대 나머지 하수인들을 정리하는 형식이 되면 지금 있는 필드 중에선 가장 강력한 필드가 되겠죠. 물론 해당 필드를 구성하려면 1등 싸움으로 넘어가는 최종 단계에서여야만 할 겁니다. 필요한 고코스트 기물들이 꽤 많거든요. 맥스나 환생이 2개 이상 있을 때 최종 덱으로 가능한 환생 야수입니다. 핵심은 카드가를 활용해서 맥스나 환생을 2마리씩 태어나게 만드는 필드인데요. 맥스나 하나당 하수인 1개의 교환을 이뤄내면 이론상 이미 6개의 하수인을 자르고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엄마검을 함께 사용하면 환생으로 태어난 맥스나가 상대의 중매 하수인들에도 교환되지 않고 살아남아 잘 큰 우르줄과 같은 악마 하수인들이나 용족의 폭군과 같은 하수인들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섬뜩한 방울뱀이나 다른 중매 야수와 악어, 조류의 친구를 섞어 사용하는 복수 야수입니다. 이러한 필드 구성을 했을 때 굳이 엄마곰이 없더라도 방울뱀에서 태어나는 중매 야수인들과 조류의 친구 악어를 통해 버프를 주어 교환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필드 구성을 했을 때 3, 4등까지는 충분히 보장하는 필드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야수의 최종 필드 구성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러한 필드 구성의 엄마곰, 골드림, 방울뱀과 같은 하수인들이 얼마든지 같이 조합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필드 구성을 머릿속에 넣어둔 뒤에 그때그때 맞춰지는 야수 하수인들과 조합하여 사용한다면 된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소개드린 필드로부터 조금씩 열화되더라도 3, 4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구성들이니 야수 종족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초반 빌드업 메타의 3대장 중 하나인 새끼용 밀수꾼 용족입니다. 새끼용 밀수꾼은 용족 하수인이 공격력을 얻을 때마다 체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투 중에 얻은 버프는 전투 중에만 지속되지만 상점 턴에 얻은 버프 효과는 영구 유지되기 때문에 용족 하수인들의 하체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패치가 되었지만 기존에는 폭군이 받는 버프가 11스탯씩 전부 따로 밀수꾼 효과가 적용되었고 적용되는 수치도 비정상적이어서 폭군과 밀수꾼만 빠르게 확보를 하여도 상대가 체력이 500이 넘는 폭군을 잡을 방법이 없었던 사실상 최강의 필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패치가 되어 이 같은 필드까지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폭군과 밀수꾼의 조합은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밀수꾼을 초반 상점에서 집었다면 가장 쉽게 필드 밸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혈석입니다. 혈석 하나가 사실상 1-3 버프의 가치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반에 가장 당장에 강력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문양수호자와 밀수꾼 조합의 혈석으로 강력한 기물 하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3, 4렙 상점에서는 혈석, 느조스 등의 버프와 타렉고사 그리고 진화하는 오색날개의 조합을 갖추면서 중반을 버티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혈석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중반 필드를 강화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무작정 칼렉만 바라보다간 순방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이 운영법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지면진동자와 밀수꾼 콤보입니다. 지면진동자는 이번 턴에 하나여 공격력을 올려주는 하수인이기 때문에 첨보 플러스 지면진동자 조합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혈석 절단자도 추가되어 해당 승리 공식을 강화해 주었죠. 지면진동자와 밀수꾼을 활용하면 혈석 하나당 용족에게 광역 2 버프를 줄 수 있고 용족이 아니어도 공격력 2는 올라가기 때문에 필드의 안정성이 한층 올라갑니다. 그리고 핵심은 생명력 2가 영구히 유지된다는 점이겠죠. 다음과 같은 필드 정도만 되어도 안정적인 혈석 수급이 가능하며 키카드 3장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1등 싸움으로 넘어갈 때에는 혈석을 충분히 모아둔 뒤 한 번에 몰아쓰거나 환생 맥스나 등을 섞는 식으로 저격 배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용족의 로망은 칼렉, 나디나로 이어지는 클래식 필드겠죠. 다음과 같은 필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후반부 나디나만큼이나 상대 천상의 보호막, 포자를 저격하는 프레스톨 화염혈 쪽의 존재 유무가 한타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지막 필드에 프레스톨 화염혈 쪽을 넣으면 필드 자체는 가장 완벽한 편에 속합니다. 용족은 폭군, 나디나, 칼렉고스처럼 고레벨 하수인이 다수 필요하고 용족 빌드업을 하는 중간에는 복수 하수인을 섞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소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필드입니다. 이전에는 가메뜻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혈석의 사용처가 명확했지만 현재는 용족과 혈석을 적절히 섞어주며 중반 허리 구간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더더욱 어렵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에 중반에 게임을 터뜨릴 수 있는 악마가 없을 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며 혈석, 청지기, 그린썸 등 밀수꾼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버프를 적절히 갖추어 중반을 넘긴다면 역시나 강력한 빌드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패치 직후 내용을 확인하고는 많은 분들이 기존 패스턴 메타를 견제하기 위해 패치가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 패스트업을 하는 경향은 줄어들었을까요? 복수 효과를 가진 하수인들을 살펴보면 3, 4, 5성의 위치에 있는데요. 결국 게임을 터뜨리기 위해선 3, 4, 5레벨의 좋은 복수 하수인과 중매 필드를 구축하여 다량의 복수 효과를 터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악마 종족의 경우에는 키 하수인인 파멸의 예언자가 3레벨 상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누가 먼저 뽑느냐가 게임의 등수를 결정할
생성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복수 스택을 위한 하수인을 정석 레벨업 커브를 통해 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잿빛까지 리치형, 느조스 등의 죽음의 메아리 시너지 혹은 추가 하수인 생성을 하는 영웅들을 고르거나 돌풍 날개를 고른 뒤에 패스트 레벨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밸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2성 상점, 폴짝 개구리 하나 정도로 사실상 2레벨 상점의 가치가 없을 정도이죠. 밀수꾼은 구입 당시 바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빌드업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악마 종족 빌드업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복수라는 키워드가 패스트 레벨업 빌드를 막는 패치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지금은 패스터 메타가 더 가속화되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전 사기칠 수 없었던 영웅들은 더 신중하게 플레이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상 현재 메타를 지배하고 있는 3개의 빌드업 그리고 전반적인 메타를 알아보았는데요. 화면상의 종족만 보아도 어떤 필드인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현재 뚜렷한 승리 패턴들이 있습니다. 위 필드를 게임 전에 익혀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덱 또한 이럴 것을 예측하여 환생 맥스나나 잽 슬라이윅 등 카운터 하수인 준비 혹은 저격 배치를 준비하여 상대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외에 기계, 정령, 해적, 가멧 종족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이는 다음 영상을 통해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